네, 아홉 번째 이야기, 순간 집중력은 좋은데 왜 공부를 못할까? 자, 이것은 암기력 이야기랑 조금 또 결이 좀 달라요. 자, 순간 집중력은 좋은데 왜 공부를 못할까?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간 집중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암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 장르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좀 광범위하죠. 근데 이 순간 집중력은 선택적 집중력이에요. 이 선택적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호도, 관심도, 그죠? 이거예요. 선호하고 관심이 있는 것만 선택적으로 순간 몰입하는 것, 이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어휘력 부분에서 문학 어휘와 비문학 어휘로 나눠졌잖아요. 만약에 문학 어휘만 집중한다, 혹은 비문학 어휘만 집중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문학 어휘라고 하는 것은 저자의 의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사고력과 그리고 스토리 전개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전개를 유추하고 추론해내는 창의력 영역 밸런스가 잡히긴 해요. 그래서 사고력과 창의력 밸런스가 잡혀 있다, 문학 장르만 집중한다. 그러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그러니까 즉 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준비도라고 하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어휘를 흡수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 기초 역량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역량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불을 지피게만 하면 이 아이는 사실은 활발 타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비문학 장르 같은 경우에 관심이 없다고 쳐볼게요. 이 아이가. 그렇다면 이 아이는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비문학 장르는 크게 9가지 장르로 보통 나눈다 그랬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또 뭐가 있어요? 수학, 과학, 역사. 자, 이렇게 좀 9가지 종류 장르로 나눠지거든. 자, 그런데 이 9가지 비문학 장르가 대부분 교과 영역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문학 장르만 읽어낼 줄 알고 비문학 장르를 읽어내지 못한다,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수업 참여는 가능한 거지, 괜찮은 거지, 제법 괜찮은 거지. 그런데 비문학 장르를 흡수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수업 효율은 떨어지는 거죠. 이런 현상인 거예요. 예. 그럼 거꾸로 만약에 문학 장르랑 비문학 장르에서 비문학 장르는 흡수력이 좋은데 문학 장르가 흡수력이 안 좋은 거야. 이런 현상은 아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수학, 과학, 역사 9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모두를 흡수해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최소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영역을 흡수를 해놓은 선호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법 상식이 좋은 아이로 인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상식이 좋다, 상식적인 아이다라고 한다면 보통 자신감은 넘쳐 보인다니까. 자신감이 넘쳐 보이니까 이 해당 장르의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순간 집중력이 발휘가 되겠죠. 순간 집중력이 발휘가 되려면 이것은 표현력으로 나타나요. 이 표현력 나타나는데 문학 장르에 대한 사고력과 창의력 밸런스가 조금 느슨해 라고 한다면은 관심사 외에는 대부분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정의가 내려지는 거야.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적이 좋을 리가 없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독서력과 독해력을 기반으로 한 어휘력 밸런스가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핵심이고 비법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책을 많이 읽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생각들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무작정 또 책을 읽히겠죠. 이렇게 되면 또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책을 안 읽는 현상이 벌어져요. 우리 아이들이 책 안 읽는 아이들 너무나 많이 보이잖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단계가 있어요. 크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일단은 구분만 해볼게요. 1단계는 어떻게 하냐면 funny 중심, 재미있는 책 중심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재미있는 책으로. 왜? 이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에요. 우리도 영화 볼 때, 드라마 볼 때 재밌는 거 보면서 깔깔거리고 흡수해내고 있잖아요. 깔깔거리고 흡수해냈을 때 그 1시간, 2시간, 3시간이 길어도 시간이 후딱 가는 몰입하는 능력이 생겨요. 맞죠? 이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기억으로 확장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미없는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몸이 뒤죽박죽이죠. 뒤척뒤척하죠. 그리고 화면에 집중 안 하죠. 다른 생각도 하고 다른 것도 돌려보고 그런 현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책들을 읽어내면서 여기에서 이때 무슨 현상? 호기심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 호기심이 바로 진로 방향일 가능성이 있고 조금 더 구체화되면 직업 영역일 수도 있다니까요. 이때 이것을 연관된 책들을 읽는 거예요. 연관된 책들을 읽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로 독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퍼니한 책들을 어떻게 찾아내는 줄 아세요? 이때는 다독이 맞아요. 다독을 시켜야 돼요. 여러 장르의 다독을. 이때 다독을 시키면서 관찰이라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느 쪽 장르에 집중하고 재밌어하는지 흥미로워하는지 어느 쪽 장르에 힘들어하는지를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다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책을 안 읽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이 다독을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하는 그 애씀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랍니다. 재미없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계속 재미있게 읽었냐, 재미있게 봤냐 이것을 계속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연관된 책들을 읽으면서 무엇은 현상이 벌어져? 3단계 연구 독서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 경찰, 꿈이 경찰이야. 경찰에 대한 관련된 책을 읽었어. 경찰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연관된 책들을 읽으면서 연구하고 싶어. 좀 더 깊이 있게. 그래서 저는 범죄자의 심리를 궁금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연구 독서가 저는 심리학 장르로 확장이 되겠네.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 독서, 연구 독서를 확장하는 방법은 진로가 결정이 안 되잖아요. 또 구체적으로 직업이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연관된 책들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고 연구 독서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이때 진로 직업이 결정이 안 되면 교과 연계 독서라도 읽어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뜩이나 책을 안 읽었던 아이들이 교과랑 연계되어 있는 책들을 읽어낼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항상 들죠. 그래서 책을 한번 안 읽기 시작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부 성적이랑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선택적으로 집중력이 발휘되는 아가들 어떤 이유인지 이제 이해되셨죠? 이걸 유형별로 접근해 볼까요? 보통 우리가 노벨형 아가들은 우리가 보통 얘네들의 선호도 부분이 수과학 계열 쪽이 많아요. 수과학 계열에서 확장돼요. 막 확장돼. 여러 장르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잡스형 아가들 같은 경우는 보통 창의력이 좋고 리더십 영역이 발달이 돼 있어서 SF나 판타지, 추리, 역사 이쪽 장르가 상당히 기분 좋게 흡수가 돼요. 참고로 저 같은 아이도 잡스형 아이거든요. 저는 SF 판타지는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네, 모두를 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선택된 한두 가지 혹은 장르가 조금씩 넓어지는 거니까. 저 같은 케이스는 추리 같은 경우와 역사 같은 경우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리고 현대형 아가들은 책 읽는 거 되게 힘들어 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만 정말 단순하게 재미있지 않으면 안 되는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장르는 보통 만화 장르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웹툰 장르도 상당히 괜찮을 거고 인물 중심의 장르도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려를 많이 하시죠? 만화랑 웹툰이랑. 요즘 만화 웹툰 스토리가 되게 탄탄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길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만화랑 웹툰도 한 독서력을 좌우하는 아주 좋은 도구,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유비형 아가들의 경우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착하고 인성적으로 좀 밸런스가 좋은 아이들이고 감성적이고 예술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술 장르는 너무 좋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아가들이 문학 장르를 상당히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들은 스토리가 상당히 탄탄한 장르를 되게 좋아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유비형 아가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못할 수는 없다라고 기본은 잡지만 그렇다고 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고 표현은 안 해요. 그래서 이 유비형 아가들이 이 수학 장르 쪽이나 과학 장르를 슬슬 확장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 공부 좀 할 수 있겠네 라고 좀 판단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장르 자체가 조금씩 기본적으로 갖춰야 돼. 흡수해야만 하는 장르가 이렇게 제가 결정을 해드렸으니까 이 장르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캐치가 되고 흡수력이 좋고 그러면서 조금씩 다른 장르로 확장이 되어 가기 시작한다면 그때서부터 문학 어휘와 비문학 어휘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가고 있네 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독서량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1일 1독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자, 독서량도 그냥 판단 한번 해볼게요. 초저, 초고, 중등, 고등. 자, 초저는 1일 1독. 이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예. 스토리북이 상당히 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1일 1독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초등학교 고학년 기준이라면 월 기준으로 최소 4권에서 8권 정도면 적정해요. 그럼 이거를 주간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주 1권에서 2권 정도면 적정. 주 3권 이상이다. 주 3권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 베스트예요. 예. 이틀에 한 권 꼴씩 읽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등, 고등 애기들, 특히나 중등 애기들이 요즘에 책 너무 안 읽어요. 얘네들 월 적어도 4권은 유지시키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고등부 아가들서부터는 책을 읽는 어떤 의무, 어떤 시간 배정 하는 게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녀석들은, 고등부 애기들은 아무래도 수행평가랑 연관된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되니까 권수를 정할 수는 없어요. 글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저 녀석들은 각종 수행평가들과 연계된 책들 접하는 것이 수시로 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수시라고 그냥 기준 잡읍시다. 이렇게 좀 잡으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중학교 때까지 어느 정도의 독서량. 자, 읽었는데 기록은 남겨야 돼, 안 남겨야 돼? 기록은 남겨놔야 돼. 이 기록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일단 우리는 기록장, 독서기록이라는 걸 항상 남기죠. 이 독서기록은 남기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독서기록은 왜 남기느냐에 대해 이유 정도는 알고 갑시다. 왜 다시 꺼내보면 기억나려고. 자, 저는 이 독서기록 남기는 이유는 이거라고 좀 확실하게 정의내려요. 다시 꺼내보면 기억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훌룩 하고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러면은 각종 수행, 평가, 각종 보고서 등등등등등 작성할 때 도움 될까 안 될까요? 도움 되죠? 도움 될 수밖에 없어요. 수행평가 주제나 각종 탐구 연구보고서 주제들이 자율 선정이 많잖아요. 그때 내가 남겨놨던 기록들을 토대로 해서 유추해서 참고해서 작성한다면 시간 단축이 상당히 되죠.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아이의 수준을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내신 평가 기준만 가지고 얘기하진 않아요. 뭐 내신과 수행의 기준을 보통 몇 대 몇으로 학교들마다 지역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5대 5 기준 잡는 학교가 있는데 이런 학교들이 제일 좋은 학교예요. 혹은 4대 6까지 잡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좋은 학교예요. 이런 학교들은 정말 이 아이의 능력을 키워주려고 마음먹고 있는 학교들이에요. 그런데 보통 뭐 내신 중간기말 4 그리고 수행을 2 이렇게 기준 잡는 학교도 있다. 이런 학교 솔직히 안 좋은 학교예요. 우리끼리 그냥 대놓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중학교 어떤 중학교 가야 돼요? 고등학교 어떤 중학교 가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일반 중고를 가만히 간다면 그런다면 이 수행 평가 평가 비중과 비율이 낮은 학교를 보내면 안 돼요. 예,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번째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